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시험을 대비해서 그 생식과 유전 파트 중에서도 생식 단원, 특히 세포 분열 파트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세포 분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염색체였죠. 이 염색체의 특징, 그 다음에 염색체 핵상을 표현하는 것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했던 것이 가장 하이라이트, 체세포 분열이지요. 이 체세포 분열 과정, 핵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 다음에 이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전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했던 것이 체세포 분열의 관찰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은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단계 순서, 그 다음에 각 단계가 갖는 이유, 까지 이렇게 짝지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부했던 것이 감수 분열이었어요. 감수 분열은 생시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분열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1, 제2 감수 분열을 통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거 잘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체세포 분열과는 다르게 감수 분열을 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했죠. 이것과 함께 둘을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물과 수정 발생에서는요. 여기 특히 난할 과정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염색체부터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염색체는요, 세포 분열 시에만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자, 평상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요렇게 핵이 있는 세포 모양인데요. 핵 속에 이러한 유전 물질이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염색사라고 합니다. 염색사. 이 염색사가 이제 세포 분열할 때에는 그 양이 몇 배가 돼야 된다? 그렇죠. 2배로 복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배가 복제가 된 것이 똑같이 반으로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 염색사를 똘똘똘 뭉쳐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염색체이죠. 만약에 맨 처음에 있었던 양이 이거라면은 얘가 이제 2배로 복제되어서 요 모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쪽을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가닥과 그 다음에 오른쪽 가닥은 복제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전자 A가 있으면 여기도 유전자 똑같이 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염색체는 세포 분열 시에만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 잘 기억하고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물질인 DNA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같은 종의 생물끼리는 염색체 수 모양이 같습니다. 요거는 오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염색체 46개인데요. 감자도 염색체의 수가 46개예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46개 개수만 똑같은 거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뭐 유전자의 순서라든지 배열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3학년 1반이 30명이 있고 3학년 2반이 30명이 있는 거예요. 얘가 명수가 똑같다 그래서 같은 반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각 반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도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여기 2번. 같은 종의 생물은 염색체 수 모양이 같지만 염색체 수가 같다 그래서 꼭 같은 종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요. 체세포 속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했죠. 상동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말합니다. 얘 볼까요? 얘랑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이 있다는 건데 하나는 아빠로부터 그다음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은 염색체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동 염색체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3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3쌍 중에서도 22쌍, 44개는 남녀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이고요. 그 다음에 한 쌍은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인데 남자의 경우에는 XY,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XX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좀 추가해서요. 이 부분은 잘 알아야 돼서 우리가 핵상을 표현하는 것도 잘 알아야 되겠죠? 선생님이 그냥 모식도로 나타낼게요. 만약에 요거 상동 염색체가 지금 보이는 거죠. 2개가 한 쌍. 이런 경우에는 2n 있고 얘 몇 개 있다. 염색체 수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한 종류씩만 있다. 염색체가 얘는 지금 n 있고 몇 개가 있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요 다 2n이에요. 상동 염색체를 갖는 염색체 수를 갖지만 우리가 생시세포를 만들 때에는 핵상이 n인 이렇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요런
정자, 난자, 생식세포를 만든다고 얘기했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쵸, 감수 분열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지금부터 체세포 분열 과정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체세포 분열의 의는 다세포의 경우에는 생장이 일어나고 또 같은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손한 부위의 재생. 그런데 단세포의 경우에는 얘가 그 생물 수가 늘어나는, 이게 체세포 분열이 되게 빠르게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세포 수만 늘리면서 생식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누구의 경우에는? 단세포 생물인 경우에는. 단세포에는 뭐가 있는데요? 아메바나 뭐 집신벌레 이런 애들 말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체세포 분열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러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간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간기 때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고 유전 물질이 복제되어서 2배로 증가합니다. 핵막과 인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 전체 주기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어요. 간기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포를 관찰하다 보면은 다 간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핵이 뚜렷하게 보이는 세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전 물질 복제가 2배가 됐다. 그러면 염색체가 이제 등장하겠죠. 무엇이 응축된 거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얘 지금 얘랑 얘가 같은 모양이잖아요. 몇 N이다? 2의 니콜 몇 개? 그렇죠.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염색체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수업을 듣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염색체에 관련된 강의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요 전기 때는요, 핵막과 인이 사라지면서 여기는 지금 4개밖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실 사람만 해도 46개잖아요. 얘네들이 가운데 배열되고 똑같이 반으로 나뉘려면 핵 속에서 그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힘들죠. 아무래도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핵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가이드해줄 방추사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핵 분열기 중에서 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중에서는 전기가 가장 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염색체가 중기 때는 가운데 배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쫙 배열이 되니까 염색체를 관찰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것은 핵 분열 과정 중에서는 가장 짧은 시기예요. 즉 여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양쪽으로 찢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후기 때는 양쪽으로 분리가 되고,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각각의 핵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걸 우리가 딸 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색체는 다시 핵 속으로 들어가면서 염색사로 풀리게 되고요. 핵막과 인이 나타나서 2개의 딸 핵이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핵 2개 만들어졌으니까 세포질 분열만 일어나게 되면 완벽한 딸 세포 2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포질 분열을 보면 식물이랑 동물이 달랐어요. 이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동물 세포는 그냥 세포막, 되게 소프트한 세포막으로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얘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포질이 오므라들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밖에 아주 딱딱한 세포벽이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이제 세포막이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세포벽 딱딱하잖아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세포질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물이랑 동물 세포가 다르죠.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요 그림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맨 먼저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압착. 요 그림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의 순서. 첫 번째 고정, 두 번째 해리, 염색, 분리, 압착.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가 왜 거쳐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우리 친구들이 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페이지를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재료는요. 비커에 물을 담아 양파를 올려놓고 뿌리를 키웁니다. 뿌리 끝에 무엇이 있었죠, 여러분? 생장점이 있잖아요. 이 생장점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물은 온몸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지만 식물의 경우에는 생장점 또는 형성층에서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쉽게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을 우리가 재료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뿌리 끝에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 비율로 섞인 혼합액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담가둡니다. 그 이유는 체세포 분열 과정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얘는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분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비디오를 볼 때 어떤 장면을 좀 자세히 보고 싶어. 그러면 딱 일시 멈춤, 정지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관찰하잖아요.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얘를 멈추는 거, 고정시킨다. 살아있는 상태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요 고정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뿌리 끝, 우리 도라지 먹은 거 기억을 하면 되게 질기고 되게 좀 그렇잖아요. 얘를 우리가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포층을 한 겹의 층으로 쫙 펴서 관찰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뿌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겹의 세포층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질긴 섬유질 등을 녹여가지고 좀 더 찢기가, 분리시키기가 쉽게 용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60도씨의 묽은 염산에 5분 정도 물 중탕 이렇게 시키고요. 세포 사이의 결합을 약화시켜서 조직을 연하게 만듭니다. 해리 과정을 통해서 조직을 연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염색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결국에는 핵 또는 염색체를 관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쵸? 그냥 보면은 투명해서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얘를 염색시켜주는 겁니다. 염색약으로는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사용했어요.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얘를 핵을 또는 염색체를 붉게 염색해서 세세포 분열의 단계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염색체가요, 염색이 잘 돼서 염색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뿌리 끝을 해부침으로 잘게 찢고, 그 다음에 커버글라스로 덮어서 가볍게 두드려 압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그림을 보았을 때 여기 위에서 봤던 것 중에 자, 이 단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배열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해서 감수 분열 과정 보도록 할게요. 감수 분열 너무너무 또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감수 분열은요, 2회 연속 분열이 일어나고 한 개의 모세포에서 몇 개의 생체세포, 2번 일어나니까 분열이 4개의 생체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염색체 수는 체세포의 반으로 2n에서 n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밑에 있는 거 요거 한번 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이 가장 중요하지요. 자, 여기 감수 분열에서 가장 특징은요, 1분열과 2분열. 근데 이 사이에 간기 걸치지 않는다라는 거, 간기 없이 1분열 끝나자마자 바로 감수 제2분열이 시작이 된다는 건데요. 간기는 똑같아요. 원래 있던 애를 염색체를 2배로 복제시키는 거. 그런 다음에 전기 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이 있다면 이 상동염색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상동염색체 2개가 달라붙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가염색체라 그랬죠. 얘도 핵상을 표시하자면 상동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2N 이퀄,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4개요. 2N 이퀄 4예요. 근데 이 상동염색체가 서로 달라붙은 이가염색체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가운데 배어된 다음에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핵 속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상동염색체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종류 하나씩 있기 때문에 n 이퀄 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면서 감수 제1분열,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면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전기로 얘네들이 다시 한번 가운데 배열, 염색체가 각각 가운데 배열,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가면서 하나하나씩, 얘도 염색체 수는 n 이퀄 2인 거예요. 염색체 수의 변함은 없다. 제2분열에서. 하지만 DNA 양이 얘가 지금 2분의 1로 줄게 되는 거죠. 원래 상태였던 거예요. 얘가 원래 상태. 그래서 이렇게 생체세포 4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특징 여기 보세요. 제1분열, 간기 때 DNA 2배로 복제, 전기 때 상동염색체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 형성된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 때 중앙 배열, 그 다음에 후기 때 양극으로 이동. 자,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면서 2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요 파트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2분열, 제2분열 후 간기 거치지 않고 제2분열 전기가 시작이 되고요. 세세포 분열과 유소한 분열 과정이 진행되어서 한 번 더 얘네들이 각각 분열을 하니까 4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된다. 염색 분체로 분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감수 분열을 해야 되는 의의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반으로 줄어든 생체세포가 형성되므로 생체세포 우리가 n 이퀄 23, 사람의 경우에는 n 이퀄 23, 그러니까 이 둘이 다시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2n 이퀄 46. 즉 세대를 계속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렇게 1번 상동염색체 쌍이랑 그 다음에 2번 상동염색체 쌍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중에 하나씩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만. 그러면 1번 얘네 2개 중에 어떤 애 하나, 얘도 1번 2개 중에 어떤 애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2개 중에 어떤 애 하나, 어떤 애 하나. 그러다가 이 2개가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 염색체가 다시 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n이 되는 거다? 2n이 되는 거다. 쟤도 지금 쌍이 되는 거니까
자,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애들이 이제 46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됐던 상동염수체가 다시 만나면서 이엔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비교, 요거 표로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요. 체세포 분열은 식물은 생장점, 형성층에서 일어나고 동물은 체세포 전체 과정, 그러니까 온몸에서 일어나게 되고 분열 횟수 1회, 딸세포 2개 만들어지고요. 염수체 수 변함이 없죠. EN에서 EN입니다. 그 결과 생장, 단세포는 생식이 일어나게 된다. 감수 분열 장소는요. 식물은 꽃밭 밑씨, 동물은 정소 난소, 분열 횟수 2회 연속이고 감수 분열의 결과 딸세포 수 4개 만들어지고 염수체 수는 반으로 줄어든다. 그 결과 생시세포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정자, 난자, 그 다음에 여기는 꽃가루랑 난세포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여기 요 표까지 잘 기억하고요.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자, 동물 수정과 발생, 여기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난할에 집중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자, 난자 너무 쉽잖아요. 얘는 정소에서 만들어지고 크기 작고 양분 없습니다. 운동성 있지요. 염수체 수는 N.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N = 23 이렇게 정해볼게요. 난자, 난소에서 만들어지고 크기 크고요. 양분 있고 운동성 없고 염수체 수 N = 23입니다. 수정 과정, 정자가 난자에 접근하지요. 자, 이렇게 돌기가 형성되면서 정자가 침입하고 머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애 못 들어오게 수정막이 형성이 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정액과 난액이 결합해서 수정난 EN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동물의 발생 파트 볼게요. 난알, 수정난의 초기 세포 분열이다. 세세포 분열의 일종인데요. 얘가 우리가 이렇게 그 난소이고 여기서 배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이 수정란이 이동한다고요. 이렇게 수란간에 따라서. 그래서 자궁 내벽에 파묻혔을 때 착상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얘가 이동할 때 이 전체 수정란의 크기가 커지면 이동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크기는 유지를 하면서 체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세포를 우리가 할구라고 한다 그랬죠. 할구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면서 세포 수는 많아지고 있죠. 이게 나날의 특징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날이 진행될수록 할구의 수는 증가하지만 그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날을 거쳐도 염수체 수정난 전체 크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얘 체세포 분열 과정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 다 EN인 거예요. 다 똑같은 복제된 애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임신과 출산. 약 28일 주기로 해서 난자가 난소에서 배출되는 현상이 바로 배란이고요. 얘가 수란간 상단부에서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정자랑 만나면 수정이 됐고 수정란이 포배 상태로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얘가 이제 여기 수정란이 이동하면서 여기 자궁 내벽에 파묻히는 걸 우리가 착성됐다고 하고 이때부터 임신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신은 자궁 내벽 융합해서 태반 형성하고 태반을 통해서 물질 교환 일어나고 출산은 수정 후에 약 266일 후에 자궁의 수축으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염수체 특징,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과정. 그러니까 요 페이지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포질 분열 중에서 식물과 동물 세포의 차이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 그 다음에 감수 분열 과정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다음에 둘을 비교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동물의 발생에서 난알까지 우리 친구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유전 파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 준비 잘하세요. 화이팅! 안녕!